6장의 유전자의 행동 방식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이타적으로 보이거든?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런데 그것이 이타적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전자를 생존시키기 위한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 행위처럼 보이는 거라고 도킨슨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한 행동은 이기적인데 보여지는 거는 이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 선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존기계가 하는 그 행동이 집단을 위한 희생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어느 쪽으로 볼까?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원숭이 얘기하고 고래 얘기를 해. 그러면 고래가 숨을 못 쉬는 아기 고래를 서로가 끌어올려서 숨을 쉴 수 있게 도왔어. 그러면 그 도운 행동은 집단 선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이타적인 거. 그러니까 개체들이 하는 행동이 이타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이타성이다 라고 진화론적으로 자연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도킨스나 행동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유전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행동은 아니다. 그냥 그 돌고래 개체 유전자가 이제 자기의 DNA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기적 행동. 그렇지. 그러면 그게 어떤 경로로 유전이 되느냐, 번식이 되고 그리고 생존기계가 이어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전자 풀, 그러니까는 비비 원숭이나 또는 돌고래나 고래가 서로를 도와. 고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올려줘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비 같은 경우에는 표범을 만났을 때 끝까지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컷이 싸우는 거 방어하는 그 행위를 하는 유전자는 결국에는 그 유전자가 생존하여 이롭기 때문에,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 이롭기 때문에 유전자 풀에서 결국에는 생존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의 우리 생존기계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제목 자체가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번식과 생존이 목적인 이기적 목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번식하고 이어나가는 것이다. 복제품을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현상은 같지만 풀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리고 집단 선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기는 하지만 전체주의나 제국주의 시절에 국민들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했잖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집단 이 선택설은 개체들이 하는 행동의 그 결과가 결국에는 전체, 하나의 하나의 커다란 무리를 이롭게 하기 위한 이타성으로 해석을 하는 그 전체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집단설이 서서히 21세기를 가면서 리처드 도킨스를 통해서 집단과 전체가 아니라 부분과 개인으로 해석의 변화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그 개체가 행동을 하는 것은 집단을 위한 이타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 엄마, 아이 이런 유선생식, 무성생식 이런 생식을 통해서 번식이 되고 그것은 유전자에 들어있는 성질들이 유전자 풀에서 신나게 대립된 성질과 싸우면서 진화되는 과정에서 보아하니 이것은 이기적 유전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6장에서 이야기하는 유전자의 행동 방식을 보는 방식을 일단 우리는 정리를 했어. 그리고 7장으로 가족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장의 가족 계획과
8장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9장은 남편과 아내 암수에 대한 그 관계거든. 그럼 7, 8, 9의 이 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집단을 배제한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 안에서 가정의 암수, 그 다음에 번식의 직계 자손인 부모와 자손, 요 얘기로 7, 8, 9장이 이제 세밀하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는 만큼